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헤쳐 볼 주제, 바로 바이브 코딩입니다. 이게 요즘 실리콘밸리에서 시작해서 개발 문화 전반에 아주 큰 변화를 몰고 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코딩을 빨리 한다, 이걸 넘어서 개발의 본질 자체가 바뀐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저희가 오늘 Y 콤비네이터의 최신 논의나 IT 업계 분석 기사, 또 실제 개발자분들 경험담 같은 여러 자료를 좀 모아봤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이 흥미로운 변화를 한번 다각도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바이브 코딩이라는 게 도대체 뭐고, 이게 왜 지금 중요하게 떠오르는지, 그리고 이게 실제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이나 또 어떤 인재가 필요해지는지, 더 나아가서는 채용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핵심을 좀 같이 짚어보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저희 이야기가 기업의 인사 담당자분들이나 아니면 대학에서 학생들 취업 지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께 현재와 미래를 준비하시는데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 바이브 코딩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근데 교수님, 우선 이 바이브 코딩이라는 용어 자체부터 좀 궁금해요. 바이브라니, 이거 정말 무슨 느낌으로 코딩한다는 뜻인가요? 하하, 재미있는 질문이신데요. 아주 틀린 말은 또 아닙니다. 이게 이제 안드레 카파시 같은 분들이 언급하면서 좀 화제가 된 용어인데요. 핵심은 그겁니다. LLM, 그러니까 거대 언어 모델 있잖아요. 네, 챗 GPT 같은 거요? 네, 맞습니다. 그런 아주 발전된 AI를 활용하는 방식인데요. 개발자가 코드에 아주 자잘한 문법이나 구조 이런 거에 막 매달리기보다는요.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요. 자연스러운 말이나 좀 더 높은 수준의 아이디어, 그러니까 그 바이브를 통해서 AI한테 개발 방향을 지시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사용자 로그인 기능을 이런 방식으로 구현해줘, 이렇게 말하면 AI가 상당 부분 코드를 짜주는 식입니다. 와, 정말 개발 방식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거네요. 지휘자 비유, 되게 인상 깊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AI 도구들이 현장에서 그렇게 많이 쓰이나요? 아직은 좀 먼 이야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그 확산 속도가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Y 콤비네이터 아시죠? 네네, YC요? 네, YC의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면 진짜 흥미로운데요. 그 최신 배치 W25에 참여한 스타트업들 중 무려 25%, 그러니까 4곳 중 1곳이 자기들 서비스 코드의 95% 이상을 AI로 이용해서 만들었다고 밝혔어요. 이 창업자들이 원래도 기술력이 뛰어난 사람들인데도 AI 덕분에 제품 개발 속도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빨라졌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와, 95% 이상이요? 야, 이건 정말 개발의 풍경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증거네요. 그럼 주로 어떤 종류의 도구들이 이런 변화를 이끌고 있는 건가요? 지금 보면요, 개발 환경 안에서 직접 AI랑 소통하면서 코드를 바로 수정하고 생성하는, AI 코딩 비서 같은 역할을 하는 도구들이 인기를 얻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커서 같은 게 있고요. 아, 커서요? 저도 들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또 프로젝트 전체 맥락을 파악해서 더 큰 그림을 보고 코드를 제안하는 그런 도구도 있어요. 윈드서프 같은 건데 이것도 빠르게 부상하고 있고요. 물론 복잡한 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얻거나 디버깅 방향을 잡을 때는 여전히 챗GPT 같은 범용 AI 모델도 많이 쓰입니다. 모델 자체로는 클로드 계열이 여전히 강세인데 또 추론 능력이 개선된 O1 시리즈 같은 새로운 모델들도 빠르게 채택되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특정 도구 하나만 쓴다기보다는 개발자들이 이런 다양한 AI 도구들을 막 조합해서 쓰는 추세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다양한 AI 도구들을 조합해서 개발자의 생산성을 정말 극대화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아까 말씀하신 그 YC 창업자들 반응 중에 혹시 좀 더 인상 깊었던 이야기 같은 거 있을까요? 이 변화를 직접 겪는 분들 목소리가 좀 더 듣고 싶네요. 네, 그분들 반응에서 이 바이브 코딩의 본질을 좀 엿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울렛이라는 스타트업 창업자는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역할이 프로덕트 엔지니어로 바뀔 거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왜냐하면 AI가 코딩 자체는 상당 부분 해주니까 이제 무엇을 만들지 결정하고 제품 방향을 잡는 인간의 취향 또는 감각, 이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다는 거죠. 아, 취향이 중요하다. 흥미롭네요. 그렇죠. 또 아스라 대표는 자기는 코드를 많이 짜는 사람이 아니라 주로 생각하고 리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분 원래 엄청 뛰어난 개발자 출신인데도요. 개발자인데 코드를 안 짠다. 그렇죠. 코드를 직접 짜는 행위에 대한 집착이 좀 줄어드니까
필요하면 기존 코드 그냥 확 버리고 AI 써서 새로 만드는 거 그게 부담이 훨씬 적어졌다고 해요. 심지어 어떤 창업자는 AI 덕분에 6개월 전보다 10배, 1개월 전보다 100배 빠르게 개발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는 더 이상 엔지니어가 아니라 프로덕트 담당자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이야, 들어보니까 AI가 단순히 코딩을 돕는 걸 넘어서 개발자의 핵심 역할 자체를 정말 재정의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드는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코드를 한 줄 한 줄 타이핑하는 능력, 그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좀 줄어드는 반면에 다른 역량들이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방금 YC 창업자 이야기에서도 나왔던 프로덕트 감각, 프로덕트 센스입니다.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 사용자가 좋아할까, 시장 요구는 뭘까 이런 걸 파악하고 그걸 또 AI한테 효과적으로 전달해서 구현해내는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의 숨겨진 니즈를 딱 포착하고 AI라는 이 강력한 도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그 감각, 이게 핵심 경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 프로덕트 감각이라는 게 단순히 기획 능력만 말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개발 지식이랑 사용자 이해가 딱 결합된 좀 더 복합적인 능력이라고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기술적으로 뭐가 가능하고 또 사용자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지 이걸 연결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죠. 둘째는 시스템 사고와 아키텍처 설계, 시스템 싱킹 아키텍처 능력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AI가 초기 프로토타입, 그러니까 0에서 1 만드는 건 되게 빨리 잘해요. 근데 서비스가 막 성장하고 복잡해지는 단계, 1에서 N으로 가는 단계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안정적이면서도 확장 가능한 시스템 구조를 설계하는 거, 이건 여전히 사람의 몫입니다. 아, 그 예전에 트위터 고래 사건 같은 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트위터가 사용자 폭증을 감당 못해서 서비스 장애, 페일 웨일 자주 겪었잖아요. 또 페이스북도 PHP 쓰다가 한계 와서 자기들이 컴파일러 만들고 그랬죠. 이런 사례들처럼 시스템 전체를 보고 설계하는 능력이 서비스의 성패를 가릅니다. AI가 만든 코드가 이 큰 그림에 잘 맞는지 보고 이끌어야 하는 거죠. 셋째는 디버깅 및 코드 리뷰 능력입니다. AI가 만든 코드가 완벽할 순 없어요. 때로는 아주 미묘한 오류가 숨어 있을 수도 있고 비효율적이거나 어떨 땐 보안상 취약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AI도 실수하니까. 네. 그래서 생성된 코드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검증하고 혹시 있을지 모를 문제를 찾아내서 고치고 더 좋게 개선하는 이 코드 리뷰 역량은 오히려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AI 결과물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딱 제시하는 통찰력이 필요해진 거죠. 능력이 중요해지는 거네요. 단순 코딩 스킬 자체보다는 기획력, 또 시스템 전체를 보는 눈,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AI 결과물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교수님, 이런 변화가 저희 청취자분들, 특히 기업의 인사 담당자분들이나 대학의 취업 지원 관계자분들께는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시사할까요? 분명히 인재를 찾고 키우는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그 점이 오늘 저희가 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몇 가지 중요한 변화들이 예상되는데요. 우선 진입장벽의 완화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실 컴퓨터과학 전공자가 아니면 소프트웨어 개발 참여하기가 좀 어려웠잖아요. 네, 그렇죠. 비전공자는 좀 힘들었죠. 근데 이제는 수학이나 물리학 같은 다른 기술 배경 가진 사람, 심지어 코딩 경험이 전혀 없는 비개발자도 AI 도구를 쓰면 훨씬 빠르게 자기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실제로 그 YC 배치에서도 전통적인 컴공 교육 안 받은 창업자들이 AI 덕분에 엄청 생산적이었다. 이런 사례가 보고되고 있고요. 그 조대업의 백핸드랩스 같은 유튜브 채널 보면 비개발자가 5단계 가이드 따라서 AI랑 같이 실제 서비스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기도 하더라고요. 와, 진입장벽이 낮아진다는 건 그러면 잠재적인 인재 풀이 훨씬 넓어진다는 의미도 되겠네요. 근데 또 그만큼 기존의 평가 방식으로는 진짜 실력을 가려내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닐까요? 아,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평가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해요. 예전처럼 면접장에서 막 복잡한 알고리즘 문제 화이트보드에 풀게 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런 방식은 점점 설득력을 잃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코딩 테스트 좀 그랬어요. 그렇죠. 대신에 실제 업무 환경처럼 AI 도구를 주면서 특정 문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해결하는지, 또 프로덕트 요구사항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반영하는지, 이게 프로덕트 감각이죠. 시스템 전체를 고려한 해결책을 내놓는지, 이게 시스템 사고고요. 그리고 AI가 만든 코드의 문제점을 잘 찾아내고 개선하는지, 디버깅 리뷰 능력,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실용적인 방식으로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채용 플랫폼 트리플바이트 창업했던 YC 파트너 하르제타가 경험을 봐도 실제 회사에서 필요한 역량, 예를 들면 사용자와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이런 거 직접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어쩌면 앞으로는 직접 코드를 짜는 능력보다 AI가 만든 코드를 제대로 리뷰하고 개선하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게 더 중요해질 수도 있어요. 오, 코드 리뷰 능력을 테스트한다. 신선한데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요. AI 덕분에 기본적인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충분히 좋은 good enough 수준의 개발자는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생겨요. 피카소가 사실적인 그림을 완벽하게 마스터한 다음에야 자기만의 추상적인 스타일을 만들었잖아요. 그것처럼 정말로 뛰어난 익셉셔널 개발자가 되려면 AI가 만든 코드의 그 이면을 깊이 이해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시스템을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깊이 있는 지식과 의도적인 연습, 딜리버리 프랙티스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AI를 쓰는 걸 넘어서 AI가 할 수 없는 수준의 깊이 있는 문제 해결 능력, 이게 차별점이 될 거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기본기는 AI가 도와주지만 진짜 고수가 되려면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더들의 기술적 이해도가 더 중요해집니다. 기술 기반 스타트업 창업자나 기업 리더는 엔지니어나 혹은 AI가 제시하는 기술적인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해요. YC의 게리탄도 이야기했지만 기술적 깊이가 부족하면 엔지니어링 팀이나 AI가 이건 불가능해요 하거나 잘못된 기술 방향을 제시할 때 그걸 간파하지 못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릴 위험이 커지거든요. 듣고 보니 정말 여러 면에서 변화가 크나요. 그 IT월드 기사에서는 바이브 코딩을 배우거나 아니면 은퇴하거나 이런 좀 강한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아무래도 기존 방식이 익숙한 개발자분들 사이에서는 이런 변화에 대한 저항감도 꽤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 새로운 기술 나왔을 때랑 좀 비슷한 상황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 등장은 언제나 기존 방식에 대한 도전이었고 그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죠. IT월드 기고자가 자기 경험을 예로 든 게 좀 흥미로운데요. 과거의 IDE, 그러니까 통합개발 환경이나 인터넷 검색, 심지어 자바 같은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가 나왔을 때 그걸 거부했던 동료 개발자 톰이 결국에는 업계를 떠나게 됐다는 사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변화를 거부하면 도태될 수 있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물론 AI 코딩 도구가 아직 완벽하진 않아요. 때로는 엉망인 코드를 내놓거나 보안 구멍을 만들 수도 있다는 점,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도구들의 한계를 알면서도 이것들과 함께 일하는 방법을 배우고 자기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IT월드 기고자도 처음에는 AI 도구가 답답하게 느껴지더라도 꾸준히 써보면서 요령을 익히면 자기가 자바스크립트 정식으로 안 배웠는데도 AI 덕분에 3주 만에 복잡한 웹앱을 완성했던 경험처럼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도구를 익히는 것, 이게 어쩌면 개발자라는 직업의 숙명과도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변화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좀 종합해 볼 때 기업과 대학은 이런 변화의 시대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몇 가지 중요한 주제점을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기업 입장에서는요. 초기 제품 개발 단계, 그러니까 0에서 1로 가는 단계에서는 AI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시장 출시 속도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유효할 겁니다. 아까 YC 사례에서 봤듯이 이 단계에서는 속도가 정말 핵심 경쟁력이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서비스가 성장하고 확장되는 단계, 즉 1에서 N으로 갈 때는 AI가 만든 코드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 점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나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게 중요해지니까요. 이런 심층적인 시스템 엔지니어링 역량을 갖춘 인재를 확보하거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육성하는 데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채용 과정이랑 평가 기준을 혁신해야겠죠. 단순 코딩 테스트보다는 실제 문제 해결 능력, 프로덕트 감각, AI 도구 활용 능력, 디버깅 및 코드 리뷰 능력, 그리고 팀과의 협업 능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개발자들이 이 변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요합니다. AI 도구 활용법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실제 프로젝트에 AI를 적용해 볼 기회를 주고요. IT월드 기사에서 제안된 것처럼 무료 도구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활용도를 높여가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네, 기업 입장에서 정말 고민해야 할 지점들이 많네요. 그럼 대학이나 교육기관은 어떨까요? 네, 다음으로 대학 및 교육기관에서는요. 전통적인 컴퓨터 과학 커리큘럼을 좀 보완하고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알고리즘이나 데이터 구조 가르치는 걸 넘어서요. 최신 AI 코딩 도구를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 사용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제품을 구체화하는 프로덕트 기획 및 디자인 원칙, 안정적인 시스템을 설계하는 아키텍처 개념, 그리고 AI와 협업하면서 그 결과물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교육 과정에 적극적으로 통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도구 사용법만 가르치면 안 되고요. AI 시대에 오히려 더 중요해지는 비판적 사고 능력,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좋은 결과물과 그렇지 않은 결과물을 딱 구별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취향과 판단력, 이걸 길러주는 데 교육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아, 취향과 판단력을 가르친다. 쉽지 않겠는데요. 그렇죠. 쉽지는 않겠지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론 중심 학습보다는 학생들이 직접 만들고 싶은 서비스를 아이디어 구상부터 구현, 배포까지 AI랑 같이 쭉 만들어보는 경험 중심의 학습을 강화하는 게 효과적일 겁니다. 조대협의 백핸드 랩스 채널에서 보여주듯이 체계적인 가이드만 있다면 비전공자도 충분히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AI와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방법, 예를 들면 테스트 코드 작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거나 AI의 기억력을 돕는 기법 같은 걸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오늘 바이브 코딩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인재 양성과 채용의 변화 방향까지 정말 폭넓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들어보니 AI가 코드 작성을 상당 부분 대신해주면서 개발 속도는 혁신적으로 빨라졌지만 역설적이게도 인간 개발자에게는 사용자를 이해하는 능력, 큰 그림을 그리는 설계 능력, 그리고 AI라는 강력한 도구를 제대로 활용하고 그 결과물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이 오히려 더 중요해졌다. 이 점이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바이브 코딩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미 우리 곁에서 개발의 지배적인 방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건 단순히 개발 생산성 향상이라는 기술적인 차원을 넘어서 기업이 앞으로 어떤 인재를 원하고 또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 그리고 우리 교육 시스템은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역량을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의 이 심층 분석이 청취자 여러분, 특히 기업의 인사 담당자분들이나 대학에서 미래 인재 양성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다가올 변화의 파도를 이해하고 또 준비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 질문을 남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AI가 단순한 도구를 넘어서 핵심적인 협업 파트너가 되는 이 새로운 시대에 여러분의 조직이나 교육 현장에서는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발굴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전략을 어떻게 혁신해 나갈 준비가 되셨습니까?